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네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우리나라 전역 산가들에 흔하게 자라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요즘은 가로수로도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스몰리님께서 원추리 2가지 종류를 올려주셨죠. 그거 보고 한번 그려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오늘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원추리 꽃을 그려 놓으면 길 가다가 우연히 이 꽃을 만난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직접 한번 또 보고 그리는 것만큼 좋은 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대로 제가 쉽게 그릴 수 있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커다란 원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추리는 꽃잎이 6장입니다. 가운데 꽃술이 들어갈 부분 공간 마련해 주시고 꽃잎 들어갈 자리 6개를 그어 볼게요. 암술이 하나에 수술은 길게 뻗어서 6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종 모양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꽃잎은 길다란 타원형에 가깝죠. 아몬드형으로 그려주시고 꽃잎 3개와 그 사이사이에 3장을 그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꽃을 바로 눈 아래로 무릎에 올려놓고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번지지 않는 펜으로 라인 한번 따볼게요. 수술 같은 경우는 6개입니다. 제가 아까 그릴 때 너무 많이 그렸는데요. 좀 길게 뻗쳐서 6개의 수술 한번 천천히 그려주실게요. 그리고 먼저 3개를 먼저 그릴게요. 꽃잎 3개를 긴 타원형 아몬드 형태로 살짝 힘을 빼주시고 그려주십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꽃잎들을 넣어 주시는 게 조금 더 그리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지우개로 연필선 정리하고 꽃잎 결에 따라서 살짝 선을 그어 드릴게요. 네, 45도 방향 한번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원형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 가운데 들어갈 자리를 공간을 먼저 잡아 주셔야 되겠죠. 일단 우측 45도 돼요. 우측 45도 암술과 수술 부분을 그려서 각도를 조정해 놓겠습니다. 일단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크기 자체는 위쪽이 한 4분의 위쪽을 조금 더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좀 더 크게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펑퍼짐하게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필선 따라서 천천히 펜으로 라인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암술은 좀 더 두껍고 그리고 수술들은 가늘고 길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꽃잎보다 조금 하나씩 떨어진 부분부터 앞쪽에 있는 꽃잎 먼저 그려주시고 뒤쪽에 숨어 있는 꽃잎 나중에 그려주세요. 자, 이번엔 왼쪽 45도 방향을 보고 있는 원추리꽃 한번 그려볼게요. 방향 자체는 45도 왼쪽 방향으로 들어주시고 아래쪽에 3개
그리고 위쪽으로 3갈래 갈라 주실게요. 아무래도 아래쪽은 위쪽보다는 조금 더 짧고 가로로 긴 형, 그리고 위쪽 3개는 조금 더 길게 크게 잡아 주셔야지 돼요. 아래쪽 꽃잎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 위쪽의 꽃잎들은 위로 피어나는 형태죠.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꽃잎 3개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꽃잎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꽃잎들 3송이를 천천히 그려주실게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본 45도 방향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깔때기 모양의 꽃받침도 살짝, 꽃받침이 아니라 이걸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꽃잎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죠. 꽃 같은 경우는 그 형태에 조금 나오게 그려볼게요. 아래에 3개, 위에 3개. 그래서 아래쪽은 조금 살짝 뒤집혀진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선 암술과 수술 길게 뽑아서 그려볼게요. 아래쪽의 꽃잎은 조금 더 넓고 가로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위쪽의 꽃잎들은 위의 방향으로 더 길게, 아래 3개보다는 조금 더 크고 길게 그려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꽃잎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드릴 건데, 살짝 사이사이에 보이는 거니까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가 않겠죠? 가장 중심이 되는 암술 먼저 그려 놓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들어갈 자리, 그리고 꽃잎들 먼저 위치를 잡아 놓고 들어갈게요. 자, 봉고리 한번 그려볼게요. 봉고리는 길게 콩꼬투리처럼 그려볼까요? 그게 2개로 마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형태가 하나 더 볼록하게 들어가 있죠. 새로 돋아나는 봉오리는 조금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동글동글한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펜으로 라인을 딸 때 정확하게 연필선대로 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이렇게 원추리꽃 형태 그려봤습니다. 이젠
원추리꽃의 여러 형태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꽃송이 2개와 그리고 꽃망울들 몇 개를 그려볼까 해요. 좌측에는 살짝 왼쪽을 보고 있는 형태 하나, 그리고 끝에서부터 피어나는 봉오리 몇 개, 한 2-3개 정도 그려볼까 하고, 얘들은 가지에 이렇게 좀 약간 절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봉오리가 맺혀져요. 우측편에 오른쪽을 보고 있는 만개한 원추리꽃 하나,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편에 45도 방향을 보고 있는 원추리꽃, 연습했던 거와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암술 수술로 중심 잡아놓고 그거를 기준점 해서 아래 꽃잎과 위에 꽃잎들 먼저 하나씩 그려놓고 시작해 봅니다. 앞서서 미리 그려봤던 거기 때문에 속도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오늘 그리고 있는 원추리꽃의 꽃말은 지성,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주 기다릴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추리의 어린 수는 넘나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달고 시원한 맛 때문에 정월 대보름에 국을 끓여 먹음으로써 근심스러운 모든 시름들을 떨치곤 했다 해서 망우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추리꽃을 말린 것을 향랑 주머니에 넣어 차고 다니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두남초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원추리꽃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줄기 끝에 한 8개 정도의 꽃들이 봉오리가 펴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피었다가 지고 나면 또 다른 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원추리꽃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오늘 본 그 원추리는 제가 어제 본 그 원추리는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하루하루 피고 지기를 되풀이 하는데 이 꽃이 그래도 2달 정도는 피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원추리꽃을 매일매일 보고 있네요. 원추리는 뿌리부터 꽃까지 모든 것을 다 쓰입니다. 두루두루 다 쓰이는데 꽃은 말려서 소주에 담궈서 마시면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꽃을 짓이겨서 그 즙을 상처난 곳에 묻히면 상처가 아문다고 해요. 보통 TV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상처가 났었을 때 이렇게 꽃을 돌로 찧어서 붙이는 경우 있죠. 어떤 성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원추리꽃도 상처난 곳에 붙이면 상처가 잘 아문다고 해요. 원추리꽃 잎은 길게 뻗은 삐침형이에요. 이 줄기 사이사이에 잎들이 새로 돋아나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볍게 위로 쭉 뻗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잎은 이뇨제로도 쓰이는데요. 잎과 줄기, 꽃
모두 달여 먹으면 주독을 푸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추리는 뿌리에서 녹말을 뽑아서 쌀과 보리 등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꽃입니다. 오늘 원추리 꽃을 그리면서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추리 꽃은 꽃의 모양과 색상에 따라서 각시 원추리, 노랑 원추리, 섬 원추리, 왕 원추리, 골잎 원추리, 애기 원추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시 원추리는 색이 조금 연합니다. 노랑에 가까운 주황색이고요. 꽃잎도 각시처럼 조금 더 둥글고 아기자기한 느낌입니다. 제가 각시 원추리를 그리려고 하다가 주홍을 좀 넣어서 왕 원추리로 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왕 원추리는 각시 원추리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색이 더 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왕 원추리에는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혹겹입니다. 혹겹 왕 원추리고 이게 겹으로 된 왕 원추리도 있는데 겹으로 된 꽃은 조금 더 꽃잎이 많겠죠. 겹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물결 모양으로 더 오글오글한 느낌으로 피어나는 것 같아요. 원추리 꽃을 잘 말려서 차로 마시게 되면 가슴을 맑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면서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요. 또한 눈도 맑아지기 때문에 저희 필요한 경우 원추리 꽃을 말려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원추리 꽃 차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한 원추리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달여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궁염, 자궁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전초를 달여서 꾸준히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원추리를 근심을 시름을 잊게 하는 꽃이란 의미로 망우초라고 또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네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색칠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고을에 효성스러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여의고 너무 슬퍼하여 무덤가를 맴돌면서 그리워하며 시름에 담겨서 아무 일도 못한 채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해가 거듭될수록 시름에만 잠겨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가 못했답니다. 형은 생각 끝에 환초라고 하는 풀을 바라보면 근심이나 슬픔 같은 시름을 잊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그래서 이 헌초를 부모님 무덤가에 심어보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원추리를 심었는데 이 헌초가 원추리 꽃이에요. 얼마 후 시름을 잊고 본인의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부모님 무덤에 참배하며 슬퍼했는데 슬픔을 잊으려는 것은 어버이를 잊으려는 것과 똑같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며 오랫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완이라는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동생은 무덤가에서 비몽사몽간에 어버이의 시신을 지키는 귀신으로부터 일신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언가의 능력을 얻었다고 해요. 그 뒤부터는 그날에 생길 일을 꿈에서 미리 보는데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헌초, 그러니까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하는 풀, 자화는 오래 기억되게 하는 풀로 믿게 되었다고 해요. 자완이 뭘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완은 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는 아시죠? 들국화처럼 생긴 보라색 꽃, 수프쟁이처럼 생긴 꽃, 개미치인데요. 가을에 주로 피는 꽃이죠. 거담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을쯤에는 이 개미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또 개미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꽃이네요. 노란색과 주황 조금 섞어서 가봤습니다. 붉은색을 조금 더 넣게 되면은 산뜻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꽃잎 중심부는 흰색, 노란 줄무늬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채색해 주시면 좋습니다. 봉오리는 노란색과 연두빛을 아랫부분에 살짝 섞어서 들어가 볼게요. 윗부분은 주황빛 조금 더 넣어 주시고요. 피지 않은 봉오리는 초록에 가깝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와 잎사귀 부분 그린색으로 초벌 한번 깔아 놓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양암 넣어가면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여름의 대표적인 꽃 원추리꽃 한번 그려봤어요. 원추리꽃의 효능과 그리고 전설 꽃말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채색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봬요. 감사합니다. 메이비였습니다.